자, 사회문화 1강 시작. 읽습니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란,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재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유형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배제성, 경합성 이런 말들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 끊어야겠죠. 왜냐하면 재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란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화, 유형, 구분 정도로 나눌 수 있겠고, 배제성과 경합성이란 소비나 사용과 관련된 재화의 속성들인데, 배제성과 경합성을 설명할 건데 배제성이 먼저 나왔어요. 끊고 어떤 재화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일부의 재화는 그것이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은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 그 재화는 비배제성을 갖는다고 한다. 경합성은 아까 배제성과 경합성 나왔는데 여기서 배제성 설명하고 여기서부터 경합성이 설명이 되죠. 그러면 끊고 이 앞에까지는 배제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경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내용의 뼈대를 잡고 갈 수 있습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이해하고 가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배제성은 어떤 재화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네요. 어떤 재화라는 게 있을 때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할 수도 없게 만들 수 있는 속성이래요. 그런데 일부 재화는 생산되면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럴 때 비배제성을 갖는다. 궁금증이 생기긴 하는데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배제성, 비배제성 이런 말들을 기억하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경합성은 소비나 사용에 있어서 경합적이라는 말로써 어떤 재화를 누군가 소비하거나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미다. 요거는 조금 이해가 되네요. 누군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재화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소비하거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경합성이 있는 재화. 어떤 재화는 누군가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비경합성을 갖는다고 한다. 네, 그러면 재화를 배제성이 있는 재화, 없는 재화, 또 경합성이 있는 재화, 없는 재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정도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재화의 유형과 유형을 나누는 기준의 개념, 이 정도로 첫 번째 문단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문단을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끊었죠? 그래서 배제성의 개념 결부되어서 비배제성이라는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경합성의 개념 결부되어서 비경합성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재화라는 개념을 먼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네요. 다음,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사적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적재화는 이렇게 나오죠. 사적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의 네 가지 유형. 뭘? 재화를. 그러면 재화의 네 가지 유형인데 먼저 사적재화는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어디 나오는지 찾아야 돼요.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얘가 나왔지. 그러면 다음 문장 아니지. 그럼 다음 문단을 보면 좋아요. 다음으로 클럽제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적제와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단에 클럽제 나오고 그 다음 문단에 보이나? 안 보이네?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 문단에 공유자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내용의 하나의 문단이구나. 구조가 그렇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 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서 사적재화는 이렇게 나왔으면 앞에 나온 네 가지 중에 요거 하나니까 두 번째가 어디 나온지를 확인하고 보면 글의 구조가 더 잘 잡힌다. 사적 재화 먼저 봐야겠죠?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다. 자, 있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얘가 나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문단에서, 다시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이해했다면 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배제성과 경합성이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얘를 봐야겠지. 이게 이제 글의 내용을 앞에 읽은 내용의 위에다가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살을 찌어가는 방향으로 독해를 하게 되는 게 맞죠. 배제성이 있다는 건 이 사적재화는 누군가 쓰면 다른 사람이 쓰기 어렵다는 얘기고 경합성 얘기죠. 그게 배제성은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생선가게 파는 고등어가 나옵니다. 당연히 값 안 치르면 소비할 수 없죠. 이게 배제성이 있다는 얘기고 한 사람이 사면 다른 고등어 소비할 수 없습니다. 고등어는 한 마리 사면 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구입하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재화 서비스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 경제 정도 기억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사적 재화의 개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럽제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는 제다. 지금 이러면 우리가 이 글 전체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성은 없다. 그러면 돈 안 내면 못 써.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그렇지만 쓰는 것에 대해서 서로 내가 쓰더라도 다른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클럽제 개념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되게 내용이 기네. 무슨 내용 더 있나 봐야 돼요. 케이블 T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경합적인 재화다. 그러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있다. 이처럼 배제 가능하고 비경합적인 클럽제를 여기서 뭔가 예가 나왔는데 이 클럽제가 경제학자들은 흔히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재화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클럽제에 대한 경제학자의 관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재화라는 경제학적의 관점이 나오죠. 클럽제는 사적 재화로 판매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클럽제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단위의 재화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한계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배선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블 TV처럼 클럽제는 아주 큰 고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 클럽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클럽제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계 비용, 여기 있죠. 한계 비용이 매우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배선공사 등 큰 고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고정 비용 크게 요구된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클럽제가 한계 비용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기업은 자신이 부담하는 큰 고정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화는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러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재화의 추가 공급에 수반하는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소비자가 클럽제라의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한계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계 비용이 작고 고정 비용이 크게 요구되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갖게 해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또 지나가야겠죠.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예, 뒤에 문제를 이제 풀려고 들면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소비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의 원인이 되죠. 소비자들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 요구를 갖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판매되면 고정 비용 회수하지 못하니까 기업이 아예 공급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걸 한 번에 읽고 그렇구나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계 비용이란 말은 이제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을 갑니다. 다음으로 공유자원이라 불리는 재화들이 있는데 이 재화들은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예. 지불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지불 안 해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합성은 있다면 누군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 쓰기 어렵다는 거지. 이게 이제 개념이 나왔고 예를 들어 얘가 나왔습니다. 공동사물함에 학급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연필이 100자루 있다고 하자. 이 연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므로 비배치성을 갖는다. 예,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 학생이 가진 연필은 다른 학생이 가질 수 없으므로 연필은 경합성이 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쓸 수 있으나 누군가 쓰면 다른 사람 쓰기 어렵다는 얘기지. 공유자원이 지닌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끊어야지. 여기도
공유자원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개념하고 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 어떤 문제에 대해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비극. 요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는 공유자원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즉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치르는 비용, 즉 사적 비용만 고려하여 소비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고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야? 소비자가 사회적 비용 아니고 사적 비용만 고려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적 비용만 고려해요. 사적 비용만 고려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적 비용만 고려하면 이런 의미죠. 특정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으로 인해 해당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인이고요. 여기까지는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내용은 특정 자원을 소비해서 얻는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작은 만족을 얻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걸 쓰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나오지.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사실 끊지 말고 뒤를 이어야지. 그러니까 언제 끊을지는 조금 더 읽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다른 내용 나온다. 아니다. 의측하기 어려워요. 즉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학급 사물함에 있는 연필들의 경우 에는 금세 사물함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연필을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부딪히로 인해 고갈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비효율의 예로 나와 있네요. 연필이 비효율의 예.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으로 공공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소비가 비배제력이고 비경합적인 재화. 그러니까 돈 지불 안 해도 막 쓸 수 있고 누구나 다 동시에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개선 정책의 경우에는 환경 개선에 사용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걸 배제할 수 없다. 비배제적이죠. 돈 안 내더라도 그 재화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또한 누군가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경쟁도 아니지. 다시 말해 그러면은 정리하는 거니까 됐고요. 공공재가 지닌 속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공재 개념 그리고 문제 얘기하고 있네요. 무임승차 발생하므로 공공재는 통상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제공하기가 어렵다 해서 따라서 공공재는 조세 징수에 의해 마련된 일반 재원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돼서요. 이것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처음 봤던 부분이죠.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고, 두 번째 문단에서 재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사적재화, 클럽재, 공유재화, 공공재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문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